안녕하세요. 대이원 멘토 한중입니다. 자, 오늘 성일하이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일하이텍이 오늘 이 상공장 준공식을 진행을 했습니다. 제가 오늘 제목을 2분기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, 이 부분은 사실 실적 부분이 직결되겠죠.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나오는 바람에 주가도 조정을 계속해서 받은 상황이고, 기존 전 저점을 또 이탈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.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, 사실상 이 파우더 수급 부족 이슈가 좀 지속이 되면서 2분기 실적 역시 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언제쯤 될지에 대해서는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. 그 상공장 준공식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드릴 거고, 30만 대 폐배터리 처리가 가능한 공장을 짓는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고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,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해당 이슈들과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아니면은 뭐 스윙, 아니면은 뭐 단기 스윙, 뭐 중장기, 장기,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전략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, 투자 전략마다 사실 투자 방법에 따라서 전략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장기적인 투자성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단기로 진입하는 분들까지 투자를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. 뭐 이슈로 인해서, 테마성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했을 때 뭐 단기로 진입을 한다라던가, 아니면은 뭐 장기적인 플랜, 즉 뭐 이 폐배터리의 활용 가능성을 보고 나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방향성을 보게 되겠죠. 단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을 쓰지 않겠죠. 왜냐, 이 폐배터리 활용을 믿고 장기적인 투자를 한 거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는 부분들,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 수급적인 부분들만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성일하이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일하이텍이 이제 오늘이죠. 6월 4일. 네, 6월 4일 이 군산시 새만금 북로에 위치해 있는 이 배터리 특화 단지에서 이 새만금 제3 이 하이드로 센터 준공식을 개최를 했습니다. 이것은 이제 배터리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인 이 스크랩과 그리고 폐배터리를 분쇄한 가루 형태의 이 중간 가공품 블랙매스라고도 하죠.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블랙매스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이 블랙매스를 원료로 니켈 그리고 코발트, 리튬 같은 소재를 생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번 투자에는 이제 2단계로 이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번 투자는 1단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단계에는 코발트 600톤, 그리고 니켈 5300톤, 그리고 탄산리튬 6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단계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은 완성차 전기차 약 30만 대 공급이 가능한 이 소재가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니켈 1만 5천 톤, 그리고 코발트 1200톤, 리튬 9500톤으로 늘어나게 되고요. 기존 1공장과 그리고 2공장을 더하면 전기차 약 40만 대를 생산이 가능한 원료를 공급하게 됩니다. 그래서 대규모 재활용 소재 공급을 통해서 배터리 공급망 경쟁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단순히 니켈 그리고 코발트, 리튬, 망간 등 이 사용하는 삼원계뿐만 아니라 이 LFP 있죠. 이 리튬 인산철과 그리고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재활용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에는 인디애나와 조지아, 그리고 유럽에는 독일과 스페인, 이 외에는 이제 아시아, 인도네시아의 거점을 좀 마련해서 오는 2030년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
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문제는 이제 실적 부분이겠죠. 실질적인 실적.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파우더 헝가리항 이 분말 수급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지금 당장은 좋지 못합니다. 그쵸?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IBK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현재까지 2024년 1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이죠. 그리고 판가 자체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상반기에는 이런 흐름을 보여도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2분기까지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3분기부터는 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차츰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하반기에 이제 실적 부분이라던가 판가 부분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좋지 못한다?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악재로 적용이 됐던 부분들이 장기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분기, 2분기, 1분기는 이제 지났으니까 2분기 실적 발표부터 해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판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성일하이텍의 1분기 매출은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.1% 하락한 337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5억 원, 계속해서 적자 지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. 헝가리 리사이클링 파크 가동 중단에 따른 이 블랙매스와 블랙 파우더가 이 타이트한 상황으로 분말 수급 이슈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죠. 그래서 해당 내용이 해소가 되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 중단에 따른 하이드로 센터의 분말 수급 이슈로 인해서 2분기까지 실적은 좀 저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본격적인 성장은 하이드로 센터 3공장 페이지 1이 양산이 되는 2024년 하반기로 기대가 된다. 그러니까 이 분말 수급을 헝가리 쪽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준공 완료된 이 3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부분으로 메꾸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연 이 IBK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적이 좀 좋게 흘러갈 수 있는지 하반기에는 실적 부분이 좀 개선되는 상황들이 보여지는지를 꼭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일하이텍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던 상황입니다. 전저점을 이미 기록을 한 상황이고 볼린저 밴더 이 엔벨로프선 하단선에 좀 반등을 하게 되면서 회복세는 일부 보였지만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. 왜냐면은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평선이 수렴하지 않고 주가가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하방으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선도 굉장히 이 주가와 이격도가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장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이 121선 같거든요. 121선을 얼마나 좀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돌파를 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120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241선을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추세 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인 측면은 지금 당장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기관이랑 이제 외국인 쪽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유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못하다라는 점이 다소 조금 아쉬울 부분이긴 해요. 그래서
현재 메이저 수급이라고 봤을 때는 KB증권이랑 뭐 다이와 뭐 한국투자증권 등등등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기존부터 매도 물량이 좀 나왔을 때 매도를 진행한 메이저 수급은 딱히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는 크게 이상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그리고 자리들 돌파가 나오는지 우선적으로 체크를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성일라이트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